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월드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드코인의 차트부터 살펴보면 최근 7일간 19%가 상승했고 한 달 기준으로는 4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코인은 오브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의 제재를 받았고 그 결과 AI 테마 코인들 중에서도 가격적인 움직임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거의 흐름들을 완전히 반전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전의 이유로는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위한 툴을 개발하는 Tools for Humanity, 줄여서 TFH라고 불리는데 TFH가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첫 공식 행사인 뉴월드를 개최했습니다. 뉴월드 행사에서는 오픈AI의 대장인 샘 울트먼과 TFH의 공동 창업자가 함께 참석했고 샘 울트먼은 행사의 기조 연설에서 월드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공개했습니다. 월드코인에 있어서 크게 4가지의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점은 새로운 오브와 인증 방법의 변경입니다. 행사에서 차세대 오브가 새롭게 공개가 되었는데 월드 아이디를 사용해서 사람임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이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오브는 5배 향상된 AI 성능을 갖춘 엔비디아의 제슨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 이전 오브 대비 부품 수가 30%나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매장에서 주문을 하거나 새로운 운영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탑재했다고 샘 울트먼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니앱의 추가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드 네트워크는 더 높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슈퍼앱으로 재탄생이 될 예정이고 월드앱 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미니앱을 통해서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니앱은 월드 아이디, 월렛, 연락처와 연동이 가능하며 사람들과의 소통 또는 송금, 결제,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텔레그램과 트위터 플랫폼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엄청난 텔레그램 D앱을 통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텔레그램을 보더라도 월드코인의 앞으로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페이스 기능을 갖춘 월드 아이디 3.0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월드 아이디 3.0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실물, NFC 지원 여권 정보를 월드 앱에 저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원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월드 아이디 디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딥페이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월드코인 측은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월드체인의 메인넷 출시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월드체인은 옵티미즘, 알케미, 유니스왑 등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체인의 메인넷 반영 시에도 동일하게 체인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일정은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변경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한 축을 새롭게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샘 울트먼이고 그가 이끌고 있는 메인 프로젝트가 월드코인입니다. 그렇기에 월드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AI 테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드코인의 다양한 변경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우선 소개 전에 도지코인 차트부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27%가 상승했고 1개월간 34%가 상승하면서 밈코인의 부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정치인과 관료는 인류의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로스무스의 글에 대해서 도지가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연상시키는 언급을 한 뒤에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마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도지는 도지코인은 아닙니다. 도지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로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의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지명하겠다라고 언급했고, 일론 머스크는 X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부 효율성 부서가 도지라는 약어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트럼프는 대선의 경합주로 평가받고 있는 펜실베니아 타운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의 설립이 현재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폴리마켓의 자료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에 해리스보다 20%가 넘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도지코인이 더욱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도지라고 표현이 된 이미지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 플랫폼에 올린 이미지로서 도지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의 결제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루머도 많이 내비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결국 도지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류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의 Q&A를 보면 현재 테슬라는 비트코인도 아닌 도지코인만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900원 가까이 상승했던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도지코인과의 시너지가 잘 발생이 되어서 시세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이런 소식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록의 비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블랙록이 자사의 디지털 머니마켓 코인인 비드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화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의 대상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OKX, 대리빗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거래소와 블랙록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은 올해 10월 3일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 및 파생상품의 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블랙록의 비들 또한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9월에만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화 거래소로만 3조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루머가 실제로 실현이 될 경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뜻밖의 호재를 받은 코인이 있으니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8%에 가까운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토크나 펀드로서 블랙록의 비드를 지원하는 주요 파트너사 중 한 곳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드를 쉽게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랙록의 비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비드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온도 파이낸스 또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파이낸스는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시장에서 큰 테마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RWA 시장도 함께 접목해서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술력 그리고 사업 확장성, 실제 유틸리티적 활용성까지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리플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지루한 횡보, 그리고 하락,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소송 리스크 등이 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꽤 높은 비중으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SEC라는 큰 걸림돌로 인해서 안타까운 부분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미국 항소법원에 리플사와의 소송의 민사항소전 진술서이자 필수 서류인 C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SEC의 사전 변론 신원서 제출 마감일은 16일이었고 SEC가 기한을 초과한 17일에 C폼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소법원이 마감일을 이틀 연장한 18일로 최종 정정하면서 SEC가 제출한 항소 신원서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항소 내용을 보면 SEC는 리플랩스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거래소에 리플 판매는 증권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공동 창업자였던 크리스틴 라센이 리플 판매를 방조하고 지원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개인적으로 리플을 팔고 직원들에게 리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했다라고 C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렸던 과거의 판결을 전부 부정하며 항소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리플과 SEC에 끝날 것 같았던 판결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되었고 늦으면 27년에나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존재하는데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SEC 위원장을 자르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친화적인 SEC 위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플과의 소송에 대해서 SEC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덩달아 리플 또한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도 돌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SEC와의 소송만 잘 해결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떠나서 알트코인 중에는 리플이 가장 큰 상승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소식들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